달이 뜬 어느 날 갑자기 오싹오싹한 기운이 들었어요. 손님이 오셨군. 그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까만 망토를 뒤집어 쓴 드라큘라 백작이 나타났지요. 드라큘라 백작은 망토 안에서 부끄러운 듯 하얀 얼굴을 내밀었어요. 탐정님, 제 돈이 사라졌어요. 제 돈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그러니까 저녁 6시쯤 장을 보러 갔어요. 저녁 메뉴는 폭신폭신하고 부들부들한 양의 피가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양의 피 하나랑 애완박쥐 간식, 선크림을 샀어요. 집에 가서 양의 피 한 잔 먹을 생각이 들떠 물건을 빨리 계산하고 마트를 나갔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붕어빵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붕어빵 하나를 사 먹으려고 지갑을 딱 열었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5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드라큘라 백작의 대답에 버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 안에 지갑, 공책, 열쇠, 구겨진 영수증을 유심히 살폈어요. 제가 짐작하건대 범인은 바로 이곳에 있어요. 드라큘라 백작님, 마트에 가기 전 작성한 구매 목록표를 보여주세요. 네? 구매 목록표요? 그게 뭐죠? 드라큘라 백작은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구매 목록표는 없으니 이제 사건 현장으로 가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보죠. 이제 범인은 확실해졌어요. 드라큘라 백작, 바로 당신이 범인이었어요. 드라큘라 백작의 얼굴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버니는 말없이 소지품 앞으로 가 구겨진 영수증을 하늘 높이 들어올렸어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대체 이 종이 쪽지 따위가 내가 범인이란 증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체 뭐길래... 이게 무슨... 영수증을 보던 드라큘라 백작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드라큘라 백작의 하얀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던 드라큘라 백작이 잠시 후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기억났어요. 마트를 가기 전 분명히 사야 할 목록을 기억하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매대 앞에 서니 참을 수가 없어 정신없이 물건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이 쏙 빠진 상태로 마트 앞에서 지갑을 확인하고는 5만 원이 사라졌다고 흥분했어요. 내가 마트에서 쇼핑한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야지라고 마음먹었던 물건만 생각한 거죠. 사실 영수증을 받았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탐정님, 사무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충동적인 구매를 막기 위해서는 물건을 살 때 꼭 필요한 것인지 갖고 싶은 것인지 구분해야 해요. 꼭 필요한 것을 먼저 사고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 모두에 해당하는 물건을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5만 원은 없어졌지만 5만 원의 행방을 찾은 드라큘라 백작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한이지 어린이 금융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영상 속 모습처럼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한 적이 있나요?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지키는 연습을 평소에 잘 하지 않으면 계획에 없는 소비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옳지 않은 소비에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소울프렌즈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화 속 주인공은 드라큘라 백작이에요. 이야기 속 드라큘라 백작의 말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갑을 딱 열었더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 5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갑자기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분명 내 기억 속에는 받은 용돈이 이만큼인데 어느 날 확인을 해보면 돈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그런 경험 말이죠. 돈이 발이 달려 있어서 스스로 움직일 리는 없고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드라큘라 백작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쪽은 드라큘라 백작이 원래 사려고 했던 물건이고요. 이쪽은 실제로 산 물건입니다.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실제로 산 물건과 사려고 계획한 물건의 차이가 컸어요. 이렇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알기 위해선 영수증을 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에는 날짜, 물건의 종류, 가격, 총 합계 등 아주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던 구매 내용도 영수증을 보면 바로 기억이 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건을 사기 전에는 항상
이것을 먼저 작성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구매 목록표입니다. 구매 목록표란 내가 사려고 하는 물건을 적어놓은 메모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구매 목록표를 적어서 간다면 필요한 물건을 빼먹지 않고 잘 사서 돌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화면 속에 그림이 보이시나요? 솔프렌즈 친구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어떤 소비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소비. 솔이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세일이라는 말에 혹해서 계획에 없던 물건을 사는 것 같네요. 이런 소비를 충동 소비라고 해요. 용돈을 다 써버리게 만드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소비지만 구매 목록표를 작성하면 충동 소비를 막을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슈가 아주 비싼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과연 필요한 걸까요? 이렇게 자랑을 하기 위해 하는 걸 과시소비라고 합니다.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소비예요. 세 번째, 몰리는 우유를 한 개 사려고 했는데 2+1 이벤트에 끌려서 무려 3개나 샀어요. 이건 바로 과소비입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더 많이 쓰는 것도 과소비의 한 종류예요. 마지막 네 번째, 리노가 요즘 유행하는 간식을 사는 모습이에요. 이건 모방 소비예요. 친구가 샀다고 따라 사거나 유행을 따라하는 소비를 말합니다. 소비를 하기 전에 나쁜 소비를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필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요. 갖고 싶은 것은 원하는 것, 즉 갖고 있으면 행복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 드라큘라 백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상 망토와 선크림 중에 더 중요한 건 바로 선크림이었겠죠. 드라큘라에게 햇빛은 너무 치명적이니까요. 신상 망토는 갖고 싶은 것, 즉 욕구 소비입니다. 욕구 소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욕구 소비만 하게 되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어려워져요. 필요한 것을 먼저 사는 연습,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같이 OX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하는 것을 과소비라고 한다. 정답은 X! 계획에 없던 소비는 충동 소비라고 하죠. 과소비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쓰거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2번 문제. 영수증은 귀찮고 불편하니까 받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영수증이 번거롭고 귀찮을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샀고 또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3번 문제. 내가 사야 할 물건들을 적어둔 목록을 구매 목록표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4번 문제. 내게 편리함과 행복감을 주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은 소비를 욕구 소비라고 한다. 정답은 O입니다. 마지막 5번 문제. 필요한 것보다 갖고 싶은 물건을 먼저 사야 행복하기 때문에 욕구 소비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욕구 소비만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돈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필요한 소비부터 하는 습관,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올바른 소비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똑똑한 소비 방법과 용돈을 관리하는 비법을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신한이지 어린이 금융교육 오프라인 교육에서 우리 직접 만나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속에는 숨겨져 있는 동요도 있어요. 유튜브 링크를 따라가서 동요도 꼭 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